우선은 뭐 저번 시간에 혹시 질문할 거는 혹시 있을까? 다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원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표가 뭐 삼포도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여기는 뭐 개념이 어렵거나 그런 데는 아니고요. 계산이 좀 이제 더하기 빼기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평균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네, 뭐 과목 평균 뭐 이렇게 하면 과목 다 더한 다음에 과목 개수 나누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표하는 값은 이제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 이제 대표값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대표할 수 있는 값이 꼭 평균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편차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분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배우는 거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리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까지 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하는 건데, 그럼 어떨 때 사용하는 게 좋겠냐? 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무조건 뭐 기본적으로는 평균이지만, 네, 꼭 평균이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 변량의 개수, 그러니까 점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점수의 총합, 네, 그걸 해주면은 평균이 나온다. 뭐 그게 간단한 얘기고요. 자, 뭐 평균 못 구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그래서 다 더해 주시고, 자, 그래서 다 더하니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45. 몇이야? 45야? 네. 그리고 자료가 5개죠? 그러니까 5로 나누게 돼서, 네, 9가 평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거 하나 하고 확인해야 되고, 미지수가 있으면, 네, 그러면 방정식이 된다. 자, 방식은 뭐 변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다 더해 주시면, 네, 그리고 자료의 개수가 5개니까, 자, 요걸 식으로 쓰니까 이렇게 4개를 더했더니 39가 된 거죠. 그리고 5는 우변으로 넘어가서 역수되니까, 네, 50이 될 거고, 그래서 50 빼기 39를 하니까, 네, x의 값이 11이라는 거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설명은 요게 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중앙값, 네, 그 다음에 최빈값.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선 중앙값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중앙값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에요. 네. 근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게 여기처럼 홀수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이랑 12, 11, 14, 17 이렇게 나열했을 때 가운데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11이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뭐 앞에다가 4를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면 자료의 개수가 6개가 되죠? 네, 짝수개의 경우에서는, 자, 가운데가 여기란 말이야. 네.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 순서를 근데 내가 잘못 썼는데,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0이었네. 아까 전에 얘가 없을 때는 중앙값이 10이었겠죠? 네, 잘못 썼어요. 네, 순서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4가 있다면 가운데가 여기가 되는 거고, 두 개 양 옆에 있는 두 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네,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줘서, 네, 11.5, 네, 이게 중앙값이 된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짝수개면 가운데에 양옆에 걸 더하고 나누기 해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앙값을 어떨 때 사용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제 반평균을 할 거야.
그래서 반평균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가장 항상 맨날 평균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평균이 뭐 70점이 나왔어. 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대표할 수 있는 값이냐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균이 70이 나왔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애들이 예를 들어 5명이 있는데 5명의 점수가 70이야.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 70이니까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근데 평균은 70이지만 여기가 100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0점이고 그 다음에 어이구 어디 갔냐, 얘네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 얘네들도 얘가 100점이고 얘가 40점인 거야.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70점이 대표하는 값이냐, 못 본 애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점수의 갭 차이가 좀 많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가운데 있는 걸 대표값으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의 폭이 클 때 그때는 이제 가운데 있는 걸로 우리가 정하자, 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 게 중간값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나오게 되는데, 최빈값은 많이 나온 애가 최빈값이야. 네, 그러니까 점수가 똑같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네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왔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최빈값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9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면은 9가 최빈값이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6을 하나 내가 더 붙였어. 그럼 9도 3개고 6도 3개죠. 네, 그러면 최빈값은 9, 6 둘 다 쓰셔야 되는 거야. 네. 뭐 여기에 내가 좀 더 또 얘기를 하면 7도 하나 붙여놨어. 그러면은 967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좀 더 얘기를 했어. 또 숫자가 뭐 있어? 11도 있죠? 11도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다 3개씩 되죠. 개수가. 11도 3개고 9도 3개고 6도 3개고 7도 3개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 쓰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부 다 개수가 똑같이 많으면 네 그러면 최빈값은 없는 거고, 그 외에 하나라도 적은 게 있으면 걔네들을 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는 어떨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뭐 밖에 뭐 이렇게 나가면 설문조사할 때 뭐 이렇게 몇 개 구분해 놓고 뭐가 좋냐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거를 뽑잖아. 그게 최빈값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빈값이다. 자, 설명은 그게 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또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작은 숫자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3, 4, 그 다음에 7, 11 이렇게 돼서 중간값은 7이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짝수개인 거 없나? 13번. 자, 13번 같은 경우도 순서대로 쓰면은 15, 22, 그 다음이 뭐야? 22가 또 있죠? 네.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24 있죠?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가 여기니까 20이랑 24를 더하고 나누기 한 거다. 그래서 23이 중간값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이거 계속 여기가 최빈값인가요? 최빈값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보니까 8도 2개 있고 네 10은 3개 있네요. 네 그러니까는 10이 최빈값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얘도 3 2개 있고 4 2개 있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3이랑 4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네 그게 답니다. 네. 자 그렇게 돼서 대표값, 최빈값, 중간값을 우선 설명이 끝났네요. 네,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풀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이시죠? 실수를 안 하셔야 돼요. 세실 때 개수가 많잖아요. 네, 뭐 아까 전처럼 뭐 5개, 6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뭐 한 10개, 막 20개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개수가 많으니까 순서대로 쓰는 거라 그 다음에 가운데를 찾는 거라 네, 그런 거에 실수를 안 하셔야 된다. 그러면 뭐 거의 틀릴 일은 없어요. 네. 한마디로 여기 틀리는 거는 계산 실수에서 틀리는 거야. 더하기 잘못하거나 나누기 잘못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잘못 계산을 했을 때만 좀 틀리게 된다. 그 얘기였고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14번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자료의 변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다음 자료에 지금 중앙값이 9일 때 네모안의 수와 같을 때 x의 값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가 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앙값이 9라고 얘기를 했고 자료의 개수를 보니까 지금 짝수개라는 것도 알아요. 자, 순서대로 나열은 이미 해놓은 상태죠. 얘만 지금 제외해 놓으면 돼요. 자, 얘만 제외해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x가 이제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거 생각. 원래 지금 얘 제외하면 얘가 중앙값이죠. 네, 근데 이 x를 이제 9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 x가 붙어야 되겠냐, 이쪽에 x가 붙어야 되겠냐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15보다 작은 쪽에 붙어야지 9가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값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한 게 9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5를 하고 나누기 하는 게 지금 9가 된다라고 하니까 18이니까 x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3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얘도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가운데일 텐데 얘보다 지금 중앙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얘보다 x는 오른쪽에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위에 건 작으니까 왼쪽에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32가 되려면 얘랑 얘랑 더하고 나누기 1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27 플러스 x가 64가 돼서 x는 빼면 34? 자, 34가 아니구나. 30 뭐냐? 7? 네.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보기 편하게 x가 이제 바로 옆에 있지만 x가 이제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19번도 한번 할까요? 자, 19번에 나와 있는 거는 다음은 학생 7명이 하루 동안 받은 메시지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의 최빈값은 하나뿐이고 최빈값과 평균이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최빈값이 될 수 있는 애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16도 2개 있고요. 네, 17도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16 아니면 17이야. 네, 이건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하나인 애는 어차피 하나 똑같아 봤자 체비값이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 둘만 지금 하나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하시면 다 더해줘야 되니까 a 더하기 이렇게 더하면 30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더해줘야 될 게 뭐 이렇게 더하면 지금 몇이야? 39고 39에다가 네, 16 더하니까 네, 55고 자료는 7개고 자, 요게 A인 거죠.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은 7A가 A 플러스 85가 될 거고, 그래서 6A가 85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A가 그러면은 안 나오지 않나요? 저거 17 안 나와. 어디 뭐 안 더했냐? 오른쪽에 두 번째 거 안 나와. 안 더한 게 맞냐? 네. 이거 표시를 해볼까? 예, 더했고.
아 17을 안 더했어? 네. 아 17을 안 더했군요. 그럼 17을 더하면 102. 10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102가 되니까 네,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네, 지금 나눠주시면 17이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 식을 이렇게 못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방금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 16 한번 대입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17 한번 대입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네, 그러면은 16이 나와야 되는 거죠. 16을 대입했을 때 17을 대입했을 때 17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정도. 네, 우선 87까지 한번 풀어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는 쉽죠? 네. 뒤에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없어서 아, 너무 어려웠어요. 쉬운 것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자, 다음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네. 자, 삼포도와 편차. 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삼포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변량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냐, 이거를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삼포도라고 하는데, 그 삼포도 안에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자, 여기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원래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으면 그러면은 점수 옆에 항상 표준 편차가 써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써 있더라고요. 네, 표준 편차가. 그래서 여기를 설명할 때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좀 했는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점수가 평균이 70점인데, 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다 70이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표준 편차는 뒤에 가서 뭐 얘기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네, 그 애들이 점수가 평균에 다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0에 가까울수록.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평균 70점이 나왔는데 표준 편차가 한 뭐 20이야.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평균은 70점이지만 잘 본 애들이 겁나게 많은 거고 못 본 애들이 겁나게 많은 거고 중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클수록 이쪽에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은 거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랑 떨어져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고 다 근처에 모여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근처에 다 모여 있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그걸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고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 옆에 표준 편차를 보면은 그걸 보고 아,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처럼 표준 편차가 여기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다는 얘기야? 시험이. 뭐가요? 애들이 다 70점대가 나왔어. 네. 그 얘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가? 잘 본 애가 없잖아. 나도 70점이었는데.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막 20이 나왔어. 네. 그러면은 얘한테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잘 본 애들도 많고 못 본 애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한 거죠. 네, 안 왔으니까 못 본 거고 잘 본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시험이 쉬웠다. 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숫자 하나만 봐도 아, 요번 시험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삼포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숫자 보고 평가해 버리는 거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땠는지.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삼포도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는 분산 표준 편차다. 자,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편차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야. 와, 0. 네, 그러니까 아까 뭐 평균이 70점이야. 근데 내 점수가 100점이야. 그러면은 편차는 30점이 되는 거고.
내가 75점이야. 그럼 편차는 5점이 되는 거고. 내가 65점이야. 그러면은 편차가 마이너스 5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50점이면 편차가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내 점수의 차이. 네, 그거를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편차의 이제 포인트는 편차끼리 다 더하면 항상 0이 돼야 된다. 평균이랑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평균이랑 점수 차이가 났냐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더하면 다시 평균 자체가 나와야 되는 거여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봤는데 편차를 다 더했는데 0이 안 돼.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네, 편차를 다 더했는데 0이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2번 평균보다 큰 변량은 양수고 평균보다 작은 변량은 음수로 표현을 한다. 뭐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니까 그건 할 얘기가 없고요. 3번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변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변량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 뭐 그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문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을 알고 이제 편차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차 구하는 방식이 아까 변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5 빼기 6을 해서 얘는 마이너스 1, 8 빼기 6을 해서 2, 그 다음에 9 빼기 6을 해서 3, 그리고 2 빼기 6을 해서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다 더하면 0이 되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니네 계산을 우리의 계산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확인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뭐 밑에 있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다음 자료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를 완성하시고 이 얘기는 위에 문제는 평균을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평균을 안 알려주면 평균을 구하셔서 생각하셔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평균이 있어야 되는 거지. 평균이 없으면 구하셔야 되는 거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순서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이렇게 변량만 주죠. 변량만 주니까 편차가 뭐냐 그러면 무조건 평균 구해야 되는 거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더해 주시면 네, 그러면은 10이랑 그 다음에 15니까 25 나누기 5니까 평균이 5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평균이 5가 됐으니까, 네. 4 빼기 5를 해서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자, 이렇게 해서 또 합이 0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편차. 네, 요거 얘기했고요. 자, 이제 분산 표준 편차.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려면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에서 분산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조건 첫 번째는 평균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차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산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 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면 분산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순서는 무조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준 편차 구하라 그러면 4개 다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뭐가 필요하냐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모르면 못 구해요. 네, 분산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분산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산 구한 거에 루트 붙이면 표준 편차예요. 네. 자,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만 붙이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루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루트 붙이면 뭐 했어요? 분수가 나오면 유리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근 배우셨으니까 유리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분수로 쓰셔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산은 보통 분수로 안 써요. 소수로 써. 소수로 루트만 붙이면 되니까. 네.
분수로 쓰면 유리화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네, 분산을 사용하실 때에는 분수로 계산하지 않고 소수로 계산하셔라. 그래야지 니네가 계산이 줄어든다. 자, 그거를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 가지고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그랬으니까 이제 구하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1, 3, 4, 7, 10이 있으니까 평균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다 더하면 얘 10이고 15니까 또 25니까 평균이 5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평균 구했고요. 평균이 5니까 얘 편차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편차는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5 이렇게 편차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네, 빼시면. 자, 그래서 편차를 구했으면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이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을 제곱해서 다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16이고 4고 1이고 4고 25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3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20이니까 50이죠. 그래서 5분의 50이니까 분산이 10이 된다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표준 편차는 얘한테 루트 붙이면 되니까 네, 표준 편차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네, 계산을 해줄 수 있으시면 된다. 뭐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읽고 갈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네, 평균의 이 작다라는 말이 제가 아까 얘기한 완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변량들의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자, 이 얘기고요. 네,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네, 완만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넓게 흩어져 있다. 이런 거를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하나만 골라서 풀까요? 몇 번을 풀까? 숫자가 제일 큰 걸 그냥 풀어드릴까요? 네. 14번이 숫자가 제일 크죠? 네. 자, 14번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평균은 지금 자료가 6개니까 6분의고요. 그 다음에 다 30대네요. 그러니까 30이 6개 있다는 얘기니까 우선 180, 10의 자리 먼저 구해 놓으시고요. 1의 자리만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의 자리 더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11이고 이렇게 더하면 9니까 20이죠. 네, 그래서 30을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6분의 지금 210?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숫자가 너무 들어온 거 아니에요? 35. 네,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은 2분의 70이 돼서 네, 3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균이 35라는 걸 구해놨으면 이제 편차 구해야죠. 편차는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도 마이너스 2고 플러스 4고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빵이고. 자, 이렇게 해서 편차 구하시고 분산 구해야 되니까 다 제곱해야죠. 그럼 4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9 더하기 9 0은 하나만 하니까 그리고 6으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 더해 주시면 몇이냐? 자, 지금 더하면 26에다가 16 더하니까 42. 그러니까 분산이 7이죠. 네, 6분의 42가 돼서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7이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면 다행이긴 한데 깔끔하게 안 나오더라도 계산은 계속 하셔야 된다. 네, 숫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할까요? 우선 하나. 자, 15번은 아래 A, B 두 반 학생의 1학기 동안 체험활동 시간 평균과 네,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X를 해라. 자, 나타낸 거 보니까 체험활동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은
B반에 속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아마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알 수 없는데 맞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 잘하는 애랑 제일 못하는 애 알 수 없잖아요. 이거만 가지고. 평균만과 표준표차 가지고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거지 특정한 걸 지정해서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A반의 체험활동 시간의 산포도가 B반의 체험활동 시간의 산포도보다 작다. 맞나요? 맞아요. 어떻게 확인됐죠? 몰라요. 아이씨. 네. 산포도가 작은 거 맞죠? 왜요? 표준표차가 작으면 더 산포도가 작다 그랬잖아요. 표준표차가 크면 산포도가 네, 큰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반의 체험활동 시간이 A반의 체험활동 시간보다 더 고르다. 아니죠? 고르다란 말이 작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네, 그러니까는 A반이 더 고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말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18번도 한번 해볼까요? 아래 그림은 A, B 두 반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읽은 책 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이다. 다음을 답하시오. 두 반의 학생들이 읽은 책의 권수의 평균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랑 보시면 네, 맞아. 평균의 값이 각각 구하라 그랬죠. 뭐 하나만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평균 똑같을 거니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인원수가 있죠. 한 권 읽은 애가 2명이고요. 네, 지금 여기 2명이잖아요. 두 권 읽은 애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3권 읽은 애가 6명이고요. 그 다음에 4권 읽은 애가 4명이고요. 자, 그리고 5권 읽은 애가 2명이죠. 자, 제가 이렇게 위에다 숫자를 쓴 거는 당연히 인원수 세려고 쓴 거죠. 자, 그래서 인원수를 다 세니까 몇이냐? 네, 다 세면 18. 자, 그래서 이제 18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 더하기 8 더하기 6, 3, 18 16 10 나누기 18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0이고요. 얘 10이니까 30이고요. 54. 네, 54가 돼요. 네, 54면 지금 3배냐? 네, 그럼 평균이 3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 평균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비교하라 보라 그랬으니까 얘도 구해야죠. 네, 그러면 얘가 3명, 3명, 6명, 3명, 3명이었어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6 곱하기 3,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야? 3 곱하기 4, 3 곱하기 5. 자, 인원수는 다 더하니까 얘도 18명은 똑같겠죠? 자, 그래서 얘도 더하면 3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15.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다 더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30이고 똑같이 54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균이 3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열심히 구했잖아요. 네. 근데 안 구해도 알죠. 왜요? 왜 안 구해도 알까요? 네. 평균이 3인 건 이미 안 구해도 알 수 있어요. 네. 왜 안 구해도 알죠? 우시오빠샤. 네,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게 3이 제일 높아요. 얘 기준이죠. 근데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차이 나는 정도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한 권 읽은 애랑 5권 읽은 애 어차피 합쳐봤자
네, 똑같잖아요. 와, 부시고 빠샹. 그러니까 계산 안 해봐도 얘는 평균이 3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제가 그냥 계산을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 3인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반의 학생들이 읽은 책의 권수를 분산을 각각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많으니까 이제 분산 구하는 게 이제 거지 같아지는 거죠. 네, 계산을 하셨을 때, 자, 이제 분산을 구할게요. 자, 분산을 구해보면은, 자, 이렇게 돼요. 지금 평균이 3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생각을 해야죠. 나와 있는 게 한 건이랑 마이너스 2 차이 나는데. 마이너스 2 차이 나는 애가 지금 몇 개야? 몇 명 있어요? 2명 있죠. 네, 마이너스 2 차이 나는 애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내고 있는 게 마이너스 1 차이 나는 애가 4명 있고, 마이너스 지금, 빵이 6명 있고, 1이 4명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 차이 나는 애가 2명 있죠.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고, 4고, 그 다음에 4니까 편차가 0이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도 있고. 자, 그럼 편차가 0이 된 거 확인을 했으면 이제 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자, 분산을 구하는 거는 이 인원수 하나하나가 다 변량이라 그랬으니까, 자, 요거의 제곱을 하면 4죠. 그게 2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1이니까 1이 4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1이 4명 있는 거고. 얘도 4가 4명 있는 거죠. 그걸 다 더한 다음에 아까 인원수가 18명이었으니까 18로 나누면 그게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더하신 다음에, 자, 인원수를 그러니까는 표만 보고 인원수 안 세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세셔서 곱해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얘 뭐였어? 16 맞나? 4가 아니라 2 아니었어? 네. 잘못 썼죠? 그래서 8이 돼서 18이 되니까, 네, 분산이 1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 분산이 1이니까, 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1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한 게 A의 분산이 1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B도 구하긴 해야 돼요. 근데 B 안 구해도 3번 답은 알죠. 네. B를 구하지는 않아도 3번 답은 알아. 그래프만 보고. 더 고른 게 뭐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고르다 그랬죠. 근데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평균에 떨어져 있는 애가 별로 없다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평균이랑 떨어져 있는 애가 적은 애가 어디냐고. A. 맞나? 네, 그러니까 A가 고른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은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편차가 2인 애가 3명이고, 편차가 1인 애도 3명이고, 편차가 빵인 애 6명이고, 네, 편차가 1인 애가 3명이고, 편차가 2인 애가 3명이었죠. 자, 그래서 편차 구해놓고 분산을 이제 구하게 되니까, 분산은 얘 제곱해서 곱한 거라 그랬으니까 4 곱하기 3이어서 12, 그냥 바로 쓸게요. 1 곱하기 3이어서 3, 얘 없고, 그 다음에 얘도 1 곱하기 3이어서 3, 그 다음에 2 곱하기, 제곱해야 되죠. 네, 4 곱하기 3이어서 1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더해보니까 30이죠. 네, 그러니까 분산은 18분의 30인 거야. 18분의 30이니까 계산해보면은 뭐 3으로 나눠주면, 네, 6분의 10이 돼서 5분의 3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분산은 5분의 3이래. 3분의 5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3분의 5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분산을 봐도 얘가 더 크니까, 표준 편차를 봐도 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더 고른 거는 A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렵다는 개념보다는 귀찮은 단어이죠. 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보시다 보면. 그러니까는 실수를 안 하셔야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선 표준편차까지 설명은 뭐 그 정도. 여기도 좀 해야 되겠다. 자, 문자가 나와 있을 때. 14번을 해볼까? 15번을 해볼까? 15번을 해볼게요. 14번 할까? 둘 다 해볼까? 네, 자,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에 미지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 모양을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모르겠어요. 네, 곱셈 공식에서 봤죠. 네, 여기는 곱셈 공식 변형을 좀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문자가 있든 없든 푸는 방법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문자에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평균을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다 더해주시면 그러면은 12 더하기 7이니까 19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9에 나누기 5를 한 게 평균이 5예요. 자,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플러스 19가 25여서 x 더하기 y가 지금 6이라는 거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평균은 이미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차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5라고 쓰셔야 되고 얘는 2고 그 다음에 얘는 y-5라고 쓰셔야 되고 얘는 3이고 야, 6의 편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은 6이라고 했으니까 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분모는 5고요. 분산은 6이고요. 그 다음에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1 플러스 x-5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y-5의 제곱 플러스 9 이게 분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정리할 겁니다. 얘 넘어가면 30이죠. 그리고 1이랑 9 더하면 10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얘만 아니고 이것도 더해야 되는구나. 14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플러스 14는 30 이렇게 된 거죠. 요거 곱한 게 30이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할 게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게 있죠. 뭐 구했냐면 x 더하기 y가 6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묶었으면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니까 x 더하기 y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60인 거야. 마이너스 60.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0 얘는 50 얘는 14 이거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4네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0 마이너스 4가 돼서 26이라는 거. 곱셈 공식 얘는 사용 안 하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자가 그냥 사용된 것 뿐이에요. 네,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런 건 변화되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방금 뭐 얘기했지, 곱셈 공식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네, 요런 데에는 해보다 보면 이제 그게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도 해볼게요. 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얘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1번, 얘를 뭐 2번 이렇게 우선 정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위에 있는 게 평균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지금 12고 그 다음에 2번 자료에 대해 다음을 구하시오. 2번 자료의 평균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평균은 3이죠. 차이가 없죠? 위에 거랑 얘 더하면 6이고 얘 더하면 6이고 x와 y 똑같잖아요. 자료 개수 4개 똑같고
네, 그러니까 평균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굳이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면 x 더하기 y 6 나누기 4는 3이니까 넘어가면 12가 돼서 x 더하기 y가 6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밑에 있는 것도 평균을 쓰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6 나누기 4가 몇이냐 그랬는데 얘가 6이니까 그래서 평균이 3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에 걸로 또 요거 다시 정리해야죠. 편차 구해야죠. 편차 구해야 되니까는 평균이 3이었으니까 얘는 x-3 y-3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편차를 구했으니까 분산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식으로 써야죠. 그러면은 분산은 좀 옆에다 써볼까요? 4분의 12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얘 제곱하면 4고 얘 제곱하면 4니까 그냥 8이라고 바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얘는 이 상태로 우선 놔둘게요. 자, 두 번째 거 계산할 때 얘를 이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거 계산할 때도 이제 편차를 구하겠죠.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가 x-3이고 얘도 y-3이고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편차가 1이네요. 얘 가지고 분산을 구하니까 얘는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얘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니까 2죠.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죠. 자,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될 게 얘였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x-3의 제곱이랑 y-3의 제곱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하는 거죠. 넘어가면 48이고 8 빼니까 40이야. 그러니까 얘가 40이라는 거 알았죠. 여기 얘가 40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얘 넘어가면 또 다시 얘는 12가 아니죠. 쓰면 안 되지.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4분의 42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는 2분의 21. 네, 요게 분산이 된다. 문자가 들어가니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방법을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필요한 걸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호액이었고요. 16번 같은 경우도 보고 판단해야죠. 다음 자료 중 분포가 가장 고른 거. 그렇게 4번이요. 네, 4번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된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요? 뭐가요? 두 번째로 고른 거예요. 또 3번이랑 5번이랑 비슷하겠죠. 두 번째로 고른 건 뭘까? 얘가 첫 번째로 골라. 5번이요. 자, 두 번째로 고른 거. 5번. 3번이죠? 왜요? 이미 얘는 가운데 지금 5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평균이? 네. 그럼 얘는 안 떨어져 있을 거고 얘네 둘만 일씩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더 고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이 얘겠죠. 세 번째 고르는 게. 그렇게 보여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네. 평균이 5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죠. 가장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계산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눈으로 보고 뭐가 제일 고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냐? 네,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프 보고 좀 생각을 해보셔라.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야? 학생들 중간고사 평균과 표준 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반과 아니다. 이건 니네가 풀어도 되겠다.
자, 설명은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제가 뭐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어디까지 풀어야 돼? 96쪽까지죠? 네, 맞습니다. 96쪽까지. 뭐 요거 16번? 이거 맞죠? 네. 아, 얘는 뭐야? 창민의 반 학생 20명이 있는데 1년 동안 축구 경기 관람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고, 이 자료에 중앙값을 A, 최빈값을 B라고 얘기를 했다. 횟수가 제일 많은 애가 얘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네, 4겠죠? 4회가 6명이니까. 네, 이제 중앙값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앙값은 인원수를 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러면은 다 더하니까 20명이죠? 네, 20명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 가운데가 어디냐? 여기가 가운데겠네요, 그러면? 이쪽도 10명이고 이쪽도 10명이니까. 그러면 나타내고 있는 거, 얘 바로 옆에 있는 애는 3회겠죠? 11번째는 4회겠죠? 10번째가 3회고 11번째가 4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앙값은 3회랑 4회 더하고 나누기 2한 거여서 3.5가 A예요. B는 4니까 더하면 답은 7.5? 이렇게 되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돼요? 안 되는군요. 전체 인원이 20명이잖아요. 20명인데 작은 거부터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열해 보면 1회 간 애가 2명, 2회 간 애가 3명, 3회 간 애가 5명, 3, 3, 3, 3 이렇게 4회 간 애가 6명, 4, 4, 4, 4, 4, 4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5회 간 애가 4명, 5, 5, 5 이렇게 해서 20명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앙값은 얘가 짝수개면 가운데가 여기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얘랑 얘를 더하고 나누기 해야지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3.5가 된다. 최빈값은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7.5가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윤이 뭐 아까 모른다고 했던 거 있지 않았어요? 95쪽에 12번. 95? 95쪽에 12번. 네. 뭐 아까 했던 거랑 뭐 설명한 거랑 거의 뭐 흡사한 문제인 것 같아요. 평균 먼저 구하셔야 되니까요. 다 더해 주시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10 나누기 자료가 5개죠. 네, 4 이렇게 쓸 수 있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10은 20이니까 A 더하기 B가 10이라는 거 먼저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차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균은 이미 4인 거 알고 있고요. 편차는 지금 얘는 A 빼기 4고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5 빼기 4 하면 1, 얘는 B 마이너스 4, 2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2, 이게 편차고요. 편차의 제곱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나누기 5가 4.2고요. 오케이? 그래서 5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예, 곱하면은 21이고요. 자, 위에 건 이제 전개를 다 할게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이거 더하면 6 그게 21. 자, 이렇게 식이 된 거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 이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8로 묶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8 곱하기 10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더하면 32 더하기 6이니까 38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남아있고 얘가 21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빼니까 지금 마이너스 42가 남을 거고요. 넘어가니까 더하면 63.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3이다. 2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또 딴 사람들 없어요? 도윤이 없어? 네. 소도 없어? 제이도 없고? 왜 다 잘 풀어? 건우 없고? 승덕이도 없어? 에이. 왜 잘 풀지?